네, 우리 부총리께서 임명 직후에 미국에 날아가서 짧은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어떤 무역 수지 적자 문제, 또 자국 내의 어떤 산업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아주 난폭하게 흔든 문제. 더구나 우리는 미국과 혈맹 관계 아닙니까?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자유무역 협정, 무관세 협정까지 체결돼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들이밀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대항해 줬는가?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야말로 타국에 가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협상을 하느라고 정말 애쓰셨다. 그런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국내 정치권이나 국내에서는 그런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런 자괴감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야말로 약소국이 겪어야 되는 비애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몇 가지 그렇지만 좀 궁금한 점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측이 이번 통상협상이 관세 문제에만 국한되거나 통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상과 안보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협상될 것이다.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틀일 수 있겠다. 이런 관측도 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안보 문제 뭐 이런 문제는 협상에서는 다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는 이제 통상 문제만 국한해서 8월 1일까지 뭔가 협상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25% 관세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포커스를 했고, 아마 향후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미국하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국방비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협상을 앞두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부분도 얘기를 이렇게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또 모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상호관세 문제는 어쨌든 아쉽긴 하지만 15%로 타결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개별 품목에 매겨지는 품목관세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또 앞으로 무슨 바이오, 의약품 뭐 이런 데에도 매겨진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데서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최애국 대우란 말이 기존의 FTA처럼 무관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해 봐서 그중에 가장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품목관세 문제는 앞으로 더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품목 관세가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자동차는 가장 많이 받은 데, 잘 받은 데가 15%고,
그다음에 철강하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로 미국이 아주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바이오나 또 그리고 기타 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하여튼 최고로 잘 대접해 주었다 이렇게는 커미트먼트를 받은 측면에서 뭐 이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불리하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뛰어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분야에서는 추가 협상이 있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앞으로 또 더 추가 협상을 해야 됩니까? 예, 뭐 지금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미국 측에 설명한 게 저희들은 사실은 FTA를 통해 99.7%가 개방돼 있다. 그렇게 상무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무장관은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따져보니까 몇 개 안 되는 부분만 남아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또 USTR이라는 또 조직은 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도 하여튼 USTR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기하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우리는 또 미국에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에 대해서는 미국은 또 그게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마 협상을 좀 더 하고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그 군사 안보 문제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미국하고 아마 좀 이게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요번에 제가 이 관세 협상에 나가면서요. 저는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실력이 1등이라면은요.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때린다 한들 우리 걸 안 사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진짜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 자동차는 자동차 우리가 세계 1등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집중을 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노력으로는 진짜 앞으로 더 이 무역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강력하게 추격하는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접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이런 식의 노력을 더 가일청해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힘을 받아서 한번 진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